2020년 4월 10일 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존시나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존시나의 트위터 내용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고 팬들의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시나가 지금 악역으로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런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원래 존시나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다가 좀 긍정적이고 좀 좋은 내용, 이렇게 뭐 홍보하는 요런 것들 많이 올리는데, 지금 최근에 올린 이 트위터 글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시나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날 올린 트위터 내용입니다. 사실 레슬매니아 끝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올리긴 올렸는데,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올린 이 메시지들이 왜 존시나가 도대체 다음에 뭘 하려는 건지 지금 사람들끼리 많은 추측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좀 은퇴설을 좀 얘기하는 언론사도 있긴 한데, 읽어보니까 사실 은퇴를 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올린 글에서 보면은 뭐 끝난다, 뭐 요런 얘기, 뭐 떠난다, 뭐 요런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은퇴를 암시하나? 막 요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목요일날 올려져 있는 글을 보면은 사실 은퇴보다도 지금 존시나가 이제 악역으로 곧 변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도전, 본인에겐 도전이겠죠. 존시나가 상당히 오랫동안 선역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존시나의 턴일 요 과정은 존시나에게 어떤 도전으로 보여지고, 본인의 좀 의지나 이런 마음 태도를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전히 현재 팬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뭐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존시나의 은퇴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로만 레인즈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백혈병을 좀 앓았던 그런 뭐 걱정이 되겠죠. 레슬매니아 사전 녹화 때 이제 일정에서 빠졌고, 결국 이제 WWE가 유니버설 타이틀을 브론 스트로맨에게 주게 됐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지금 당장 레슬매니아를 빠진 건 둘째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한 팬이 데이브 멜처의 트위터에 로만 레인즈에 관련된 최근 소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브 멜처의 대답은 사실 별 얘기가 없었는데, 모른다. 지금 WWE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데이브 멜처의 그 정보통들이 있겠죠. 상당히 믿음직한 그런 정보통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정보가 없다, 모르는 상태다. 지금 WWE 고위 관계자들도 모른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만 레인즈가 지금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더 결장을 하게 될지 지금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사이드 뉴스 언론사에 따르면은 그들의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봤더니, 로만 레인즈가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되는 TV쇼 녹화 현장에 없었다는 정보를 접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언론들의 정보를 종합해보면은 로만 레인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로만 레인즈를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요 관련된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첫번째 소식 여러분들 자유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제리 롤러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제리 롤러가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레슬매니아 이제 개인 평가 어떻게 봤는지 평가를 남겼는데, 본야드 매치를 일단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본야드 매치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언더테이커와 스팅을 소환을 하는데, 지금 본야드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가 됐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경기 분위기를 별도로 세트에서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요 두 가지 이유를 꺼내서 언더테이커와 스팅을 지금 경기시키자 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제리롤러의 말이 틀린게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휴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테이커와 스팅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까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참에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서 이 일이 반드시 현실로 벌어지길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제리롤러가 뭐 팟캐스트 내용 중에 라스트맨 스탠딩 뭐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길었다 너무 보기 지루했다라고 하시는데, 30분을 넘길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요런 말씀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본인이 러 중계석에 다시 앉는다는 소식 전했다고 합니다. 자, AJ 스타일스 본야드 매치에 이제 언더테이커의 대결 상대였습니다. 뭐 물론 경기 결말은 AJ 스타일스가 패배했지만 승패를 떠나서 AJ 스타일스가 본인의 소감을 남겼다고 하는데, 본인의 믹서 라이브 스트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언더테이커와 레슬매니아 경기를 치른다는 점, 더군다나 지금 본야드 매치 같이 막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은 이런 경기를 내가 했다는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뭐 자부심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100명 중에 2~3명 빼고는 뭐 다 좋아했을 것 같다, 요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WWE가 더 이런 경기를 더 만든다고 하죠. 일단 소식으로는 만약에 본인에게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나는 그 기회를 반드시 가져갈 거고, 또 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번에 너무 재밌게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AJ 스타일스의 소식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 레슬링업적으로 뉴스레터 이번주 보고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AJ 스타일스가 당분간 TV쇼에서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야드 매치 마지막에 사실 묻혔죠. 그 설정, AJ 스타일스가 좀 타격을 받은 이런 설정을 살리기 위해서 TV쇼에서 당분간 빼는 것으로 지금 WWE 내부 관계자들이 계획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AJ 스타일스가 갑자기 등장하면 좀 그렇죠, 지금 상황상. 자, 어쨌거나 AJ 스타일스가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글만 보고 추측하긴 좀 그렇지만, AJ 스타일스가 만약에 돌아오면은 드루 맥인타이어의 타이틀 도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지금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연결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나이아 잭스의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르네영, 페이지, 빌리케이, 페이턴 로이스, 나탈리아, 그리고 나이아 잭스까지 우리 6명의 여성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여러가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아 잭스가 갑자기 과거에 어떤 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본인이 회사 상부에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항의를 한 이유가 알렉사 블리스와 연관이 있는데, 본인의 너무너무 이제 친한 친구인 알렉사 블리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뇌진탕 부상을 당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이게 좀 함부로 이게 막 그 사람이 대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알렉사 블리스를 너무 심하게, 너무 이렇게 좀 예정대로 안 하고 막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경기를 하면서 합도 안 맞추고 그냥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다가 나이아잭스가 좀 많이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알렉사 블리스를 대신해서 회사 상부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좀 뭔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나이아잭스가 그 엄청난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이제 뭐 다 끝나고 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소식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팬들은 역시 똑똑합니다. 론다 로우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렉사 블레스가 이전에 러 위미스 챔피언십을 두고 이제 론다 로우지와 대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경기를 몇 번 하면서 알렉사 블레스가 좀 많이 실제로 다쳤던 적도 있었고, 뇌진탕을 경험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알렉사 블리스가 실제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뇌진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뇌진탕 과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론다 로우지의 이름을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뇌진탕 부상을 같이 분석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에서는 알렉사 블리스가 그래도 동료니까 론다 로우지 잘못은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 그냥 경기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나이아잭스의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 격양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점. 자, 이번에 LG의 애프터 더벨 인터뷰 내용 어제도 다뤄드렸는데, 나머지 내용들을 더 다뤄드립니다. 자, 아까 그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리롤러가 이 라스트맨 스탠딩 매치 너무 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리롤러 뿐만이 아니라 일부 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루했다,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어떤 경기를 40분이나 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들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LG가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걸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가 너무 길었다라는 거는 그냥 개개인 극소수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일 뿐, 거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서 그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랜디 오튼과 내가 경기를 잘하지 않았느냐,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 요런 의미로 에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각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경기 너무 길었던 것 같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꼬투리 하나 잡으면서 막 물고 늘어지면서 에지와 랜디 오턴을 비난한 사람도 있고, WWE라는 회사를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도를 넘는 비판은 좀 지양하자, 요런 뜻에서 에지가 또 요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본인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애프터 더벨 이번 주 있었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이제 에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코리 그레이브스의 이야기입니다. WWE에서 지금 에지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내보내고 있어요. 에지가 어떻게 복귀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담은 WWE 이제 24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코리 그레이브스가 이거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도 보고 라스트맨 스탠딩 매치도 보고
에지와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에지의 지금 활동, 지금 최근의 활동,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본인의 그런 복귀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본인의 복귀에 대해서 진지하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에지를 보면서 나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며칠 동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니 그레이브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상으로 이제 먼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 꿈을 더 키워서 슈퍼스타로 다시 링으로 복귀하는 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 맥인타이어에 대한 뭐 소식인데, 이번 주에 있었던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의 보고 내용입니다. 드루 맥인타이어가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러 TV쇼 녹화 그 분량에는 나오지 않고 레슬매니아 그 당일 경기, 그리고 이제 그 당일 똑같이 그 이후에 빅쇼와 경기하는 걸 따로 녹화하는 그 모습들만 보여줬어요. 과연 드루 맥인타이어에게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드루 맥인타이어가 이제 3월에 쉐이머스와 함께 영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제 레슬매니아 홍보차 갔다 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돌아오자마자 자가격리 들어가서 이제 2주 동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주 동안 사전 녹화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루 맥인타이어는 이제 러 TV쇼 사전 녹화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레슬매니아 딱 당일 사전 녹화에는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카이리 세인과 바비 레실리도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를 하느라 러 TV쇼 사전 녹화 3월에 있었던 그 녹화 일정에 참여를 못했었죠. 자, 이번에 코피 킹스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파이트풀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의 옛 태그팀 파트너 CM 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M 펑크가 WWE 지금 현직 슈퍼스타들 중에 몇몇 사람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 요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코피 킹스턴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코피 킹스턴은 지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CM 펑크와 이제 연락을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까운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본인과 CM 펑크가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예정?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래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진 않지만 나는 CM 펑크를 내 형제처럼 그런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까지 태그팀을 같이 굳이 안 했어도 되는 상황에서 CM 펑크가 이렇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본인이 잘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요런 거 보면은 그래도 코피 킹스턴이라는 개인에게는 CM 펑크가 뭐 좋았던 사람이라고 뭐 충분히 다가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이제 NXT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납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줄거리입니다. 각본.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엘리오 대 판타즈마, 지금 이 슈퍼스타가 작년에 WWE 계약을 한 슈퍼스타인데, 이제 지난 2월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줄거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줄거리의 핵심 주제가 테러리스트 기믹입니다. 저도 검색하고 처음 알았는데, 뭐 공생 해방군? 저런 테러리스트 집단이 실제로 7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각종 범죄 저지르고 막 이랬던 그런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테러 집단을
모방해서 이렇게 기믹으로 줄거리로서 이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라울 멘도사, 호아킨 와일드까지 납치를 당했는데 쇠뇌를 시켜서 본인 팀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스테이블을 만들어서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얘기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